자, 요 사연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사연은 뭐냐면 요즘에 많이 이런 고민을 하시죠. 예, 실제로.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중계동 충성교회에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뭔가 이 업계에서 최초의 발언은 접니다. 뭐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앞으로는 이제 어떤 과목 선택할지 고민을 하게 되실 거고, 그냥 그때는 일단은 그 당시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처음 시작하는 애들, 걔네들은 이제 졸업을 했어요. 작년에 졸업했나 이번에 졸업하는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이제 이래요. 하여튼 이제 걔네들은 이제 처음 2015 개정교육과정 작년에 졸업했어요. 맞아요. 작년에 졸업했어요. 작년. 아니야, 재작년에 졸업했나? 재작년에 졸업했습니다. 재작년. 걔네들을 보고는 이제 잘 모르겠으면 내신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선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또 선택을 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 올리신 사연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내신 관리를 위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늦어요. 깨달으면 늦습니다. 대입은 또 바뀐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사연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서울에 있는 일반고 학생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1.3이고 2학기 때 1.7이에요. 일단 이 학생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지금 2학기 내신 떨어진 걸 상당히 지금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연을 올리시는 분은 감자부침개님인데 저희 네이버 카페에 2학기 때 내신 떨어진 게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2학기 때 내신 떨어지는 아이들이 떨어진 내신대로 가든가 더 떨어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이거를 긴장을 하셔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건 이제 잘 할 거고, 과학탐구가 선행이 전혀 안 돼 있지만 아이가 물리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물리학,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을 선택했대요. 어려운데 좀 할만하대요. 네, 근데 진로도 명확한 게 없대요. 뭐 그냥 막연히 공대 쪽 가면 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대요. 1학년 생기분은 또 우주항공 쪽, 아니 진로가 없는데 왜 우주항공 쪽으로 자꾸 채우냐고. 잠깐 이제 감자부침개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려요. 아니 진로가 없는데 자꾸 뭘 채워요 자꾸. 화내면 안 돼. 화내기로 안 돼. 화내기로 했지. 네, 맞아요. 화내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얘기했어. 아니 진로가 없는데 뭐 이렇게 채우셨어요. 진로가 없으신데. 근데 얼마 전 컨설팅을 갔대요. 컨설팅은 어디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과학탐구 3과목 선택이 너무 많대요. 얘가 지금 수학도 좀 불안한데 수투도 이번에 처음 하기 시작했대요. 뭐 심지어 기하도 선택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과학 다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내신이 떨어졌으니까 불안하다. 과탐 3개 해가지고 버틸 수 있냐. 그리고 왠지 느낌상 선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1등급 때인 걸 봤을 때는 그냥 되게 평범한 일반고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연계열 비율이 적을 거고, 그러면 이제 야 그거 됐고 생명 빼고 생활과 윤리를 하라 그랬대요. 그 선생님이 기계공학, 전자공학 쪽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괜히 또 메디컬 쪽 아이들이 많아서 굳이 거기서 등급 경쟁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랑 지구과학이랑 생활과 윤리를 했대요. 이제 참고로 생활과 윤리랑 생명과학 선택자는 140명대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선택하고 나보니까 너무 고민스러워요. 이게 맞는지. 이게 지금 맞는지 고민스럽다. 이미 결정한 거 아닌가요? 이미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이제 2학년 다 이제 곧 시작인데.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2학년이 시작이 곧 되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 없을 텐데요. 바꿀 수 있나요? 정답을 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한다 그래서 제 의견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래요. 부모님들의 의견도 참고하면 좋으니까. 생명과학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팽팽한데 생명이 한 6대4 느낌으로 많네요. 자, 저의 판결을 한번 내려보죠. 한번. 자, 저의 판결은 생명과학 6-4. 생명과학이 6이고 이제 생활과 윤리가 4예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이거를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째요 하시고요. 그냥 이게 어째요가 아니라 제 생활과 윤리 했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이제 앞으로 생명과학이랑 생활과 윤리 중에 무조건 생명과학을 해야 되는 거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하셔야 자꾸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이제 그렇다는 건데 우선은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3년 전이었으면 2년 전이었어도 그냥 생활과 윤리를 하라고 제가 했을 거예요. 생명과학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 이제 교육 과정이 전반적으로 대입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미 2017년 이때부터 앞으로 교육 과정이 평가되는 시대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은 교육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2015 개정 교육 과정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한테는 아직 그게 대입에서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내신 따라하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자 내년에 대입을 한단 말이에요. 2025학년도 대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2년 뒤에 대입을 합니다. 그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더욱더 그 교육과정에 대한 판단을 더욱더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아직은 그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이 발표는 안 됐는데 그 교과전형에서 고려대나 성균관대나 이런 식으로 경희대 같이 그 정성평가,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를 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는 있어요. 야, 너 예전에 그럴 리 없을 거라고 했잖아. 그럴 리 없었죠. 제가 그때 물었을 때는 2년 전, 그때는 없었어요.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까지도 지금 3학년, 이번에 졸업하는 애들도 그렇고 이번에 3학년 되는 아이들도 여전히 교과전형은 교과 백인 학교가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부터 갑자기 서류 평가하는 학교가 엄청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 내신을 보시면 1등급 한 중반 정도 되잖아요. 합치면 대충. 잘 보세요. 1등급 중반이면 만약에 저 1.3, 1.7 사이에서 내신이 그냥 쭉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대학을 쓸 것 같아요? 이 학생이 교과전형으로. 어느 대학을 써야 돼요? 일단은 고려대도 써야겠죠 한번. 근데 서류평가 들어가네? 성균관대도 써야겠죠? 서류평가 들어가네? 한양대를 쓰기에는 내신이 약간 불안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경희대도 써야겠죠? 뭐야? 서류평가 들어가네? 벌써 지금 3장이 걸리네요? 지금? 써야 될 것 같은 학교들 중에 본인이 뭐 안 쓴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생명과학 쪽을 일단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 교육과정 그리고 학종을 쓰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얘가 공대든 뭐든 간에 야 생활과 윤리 한 애랑 과학탐구 2과목 한 애랑 원을 3과목 한 애를 당연히 자연계열 대부분의 학과 입장에서는 그 학과가 본인 과학탐구가 우리 학과랑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과탐을 3개 한 아이, 2개 한 아이보다 3개 한 아이보다는 4개에서 성적을 잘 받은 아이를 당연히 좋아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생명과학인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생활과 윤리를 한다고 무조건 1등은 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누가 이제 생활과 윤리 상위권 학생들이 좀 어렵다 얘기했는데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인문계열 아이들이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즘에는 못하는 애들이 실제로 가고 많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인문계열이 기죽겠는데 어쨌든 인문계열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수학을 못하는 거지 사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인문계열 사탐 하나 들어서 내신 따자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문과 애들이요 사탐은 잘한다니까요. 사탐을 잘합니다. 걔네들이 사탐도 못하면 어떻게 대학 갑니까? 그래서 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생활과 윤리를 선택을 해서 좀 좋아지는 경우는 일단은 이건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아이가 그 뭐 컨설팅에서도 그런 우려를 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수학 성적이 지금 떨어가 수학 공부량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얘가 수 1, 2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학도 어쨌든 3개 하려면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가 1학년 1학기 대비 2학기를 소홀히 한 게 아니라 나름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고 있고 아이가 전반적으로 학업량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생명과학을 해서 전반적인 내신을 망치는 것보다는 일단은 공부량을 좀 생활과 윤리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안 하고 생활과 윤리를 해서 공부량을 좀 벌고 여유를 갖춰서 좀 전반적으로 내신 성적을 관리하는 거.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현재 공부 역량이 전반적으로 좀 힘들어한다. 공부량을 좀 버거워한다. 그러니까 이러면 생활과 윤리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과중학교인데 올해 입결이 너무 좋아서 교과 선택도 중요할 듯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게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런 얘기를 들으면 뭐야 과중반 보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과중반은 요즘에 대입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블라인드 평가 때문에 어떤 아이는 대박이 날 수도 있다고. 그리고 대입 결과라는 거는 수시 정시 종합적으로 벌어지는 거라서 과학 중점 학교가 대입 결과가 좋아졌다라고 말하려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과학 중점 학교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올해 엄청나게 대학 학생들을 합격했는데 학생들이 1등급 구간, 2등급 구간, 3등급 구간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종합 전형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입시 결과가 좋아진 게 맞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입시 결과가 작년에 서영고 5명 갔는데 이번에 10명 갔대. 근데 만약에 그 5, 6명이 재수생이면 어떡해요? 아니면 혹시 정시로 갔다? 아니면 인문 계열 아이들이 갔다? 뭐 이러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채팅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쓰시는 건 이해하는데 다른 분들이 좀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윤주님이 요 사연 당사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2학기 중간고사 때 너무 아파서 의자에 앉기조차 힘들어서 크게 떨어졌다가 기말에 좀 정신 부여잡고 올렸다. 요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 때 공부량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행학습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 방송을 했을 때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이유 중에 강력한 근거 하나가 할 게 너무 많다. 수학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수학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다른 2학년 때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명과학을 하냐 생활과 윤리하냐는 일단은 공부량은 생활과 윤리가 훨씬 적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이가 지금 공부 때문에 허덕인다. 그러면 생활과 윤리를 해서 내신 성적 맞추고 뭐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가 뭐 좀 더 생길 수도 있긴 한데 모든 학교에서 설마 그렇게 생길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모든 학교에서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도입을 할 거면 교육부에서 뭔가 시그널을 주거나 발표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의 변화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신만 미친 듯이 관리하지 말고 모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발표했을 텐데 그런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교과 100이 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그리고 고대 성대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성적을 잘 고대 성대는 내가 원하는 교육과정이나 서류평가가 좀 이상해서 못 쓰는 애들은 없고요. 그냥 대부분 고려대 성균관대 교과 전형은 성적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겁니다.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교과 관리 안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서류평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대학들, 교과 전형 대학들은 못 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틀린 말이에요. 대부분 서류평가 들어가는 교과 전형 대학들은 성적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겁니다. 교과 전형 성적이 부족해서 못 쓰는 거지 비교과가 부족해서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조금 이제 저학년 분들은 약간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대부분 전과목 반영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과목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자연계는 국수영과 뭐 인문계는 국수영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요 대학은 그냥 전교과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국수영사과 한 요게 지금까지 일단은 더 많긴 한데 그러니까 됐고 그냥 등급이 나오는 건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뭐 학종을 쓸 때도 불편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를 해서 성적이 오르면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게 생활과 윤리든 뭐든. 그래서 제가 교과전형 쓰는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 보시면 1학년 때 내신이 좋았다가 성적이 2학년 때 막 떨어졌다. 아니면 뭐 1학년 1학기 엄청 좋았는데 1학년 2학기 떨어지고 2학년 1학기 떨어지고 아이가 갑자기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2학년 2학기 때 다시 성적을 오르긴 했는데 여전히 두 학기를 말아먹어서 여전히 성이 안 찬다. 근데 이 자연계열 학생들 문제가 3학년 때 그 일반 선택 과목이 몇 개 없거든요. 대부분 없는 학교도 많습니다. 하나도 아예 뭐 일반적으로 3개, 2개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뒤늦게 좀 정신 차려서 성적을 좀 올려야 되는데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인문계열 아이들은 3학년 일반 선택 과목에 사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걸 하라고 합니다. 그거를 하나라도 선택해서 성적을 올려라고 해요, 사실상. 그래서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 2학년 올라갈 때 그 가능하면 이제는 뭐 생활과 그러니까 이제 사회탐구 과목을 하는 것보다는 과학탐구를 3개 정도 하는 거를 일단 무난하게 추천을 드리고, 자연계 부모님들은. 그리고 성적을 보고 3학년 올라갈 때 인문계열 중에 사탐을 하나 선택하는 방식을 쓰는 게 일단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졸업하려면 그 자연계 아이들은 사탐 하나 들어야 되고 인문계 아이들 과탐 하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회문제 탐구, 여행질 이런 거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듣는데 저는 생활과 윤리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필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 상황에 맞게 그 자연계열 부모님들이 인문계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2학년 올라갈 때는 가능하면 과학탐구 3과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사연 올리신 분은 일단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뭐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열심히 해라.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망한 게 어떻게 망했어요, 빨리 올릴 걸, 아이씨 어떻게. 저 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하시고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그냥 네, 열심히 하세요.